이제 기본 명령어인데 이동이라는 명령어하고 복사라는 명령어를 먼저 해볼게요. 이 두 개는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동이라고 하는 move라는 명령어는 어떤 물체를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옮기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물체, 이 물체를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겨줘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명령어 쓰는 체계가 이동하겠다라고 명령어를 집어넣고 그러면 얘가 물체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체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나서 선택이 끝났으면 얘가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옮길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좌표를 지정해 주면 돼요. 옮겨질 원점을 지정하고 옮겨질 위치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를 쓰는 체계입니다. 근데 저희가 저 물체를 저기에서 저기로 옮겨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물체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줘 이렇게 해요. 물론 여기에서 이쪽이라고 않고 저쪽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그거는 원래 있던 위치에서 저쪽으로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AD에서 move라는 명령어를 쓰는 방식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헷갈리지 마시고 그 절차대로 진행되니까 그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렉탱글을 하나 그릴게요. 렉탱글을 하나 그릴 건데 크기는 골뱅이 넣으시고 100mm에 50mm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그릴게요. 서클 중심점 찍으시고 반지름은 얼마든 상관없는데 10mm 짜리 그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하겠다라고 명령을 넣어 볼게요. 이동 단축키는 M입니다. M 단축키는 move의 머리 글자 하나 M 스페이스바 물체 옮길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물어보죠. 어떤 물체 옮길 건가요?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옮길 물체를 선택하시는 거죠. 동그라미를 옮기겠다. 스페이스바.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길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옮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고 이 원의 중심점에서 이 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옮길게 라는 뜻이 돼요. 그럼 이렇게 옮겨질 거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모서리까지 옮길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점을 두 번 찍는다를 조금 어색해 하세요.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동 원을 옮길 건데 원의 4분점 요 꼭대기점이 요 사각형의 미드 포인트로 옮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령어를 이동을 할 때 두 번의 위치점을 찍는 거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면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거를 응용해 볼게요. 늘 이렇게만 옮기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이 원을 중심점에서 여기다 옮겨 놨는데 이 물체가 여기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30만큼 떨어져 있는 곳, 위쪽으로 20만큼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동, 물체 선택, 스페이스바. 요 중심점을 꼭 찍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현재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30, 위로 20이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스냅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깥쪽을 좀 찍어주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30, 위로 20이래요. 오른쪽으로 30만큼 가서 위로 20 간대요. 그러면 골뱅이 30,20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좌표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는 각도를 넣어서도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120도 방향으로 옮길게. 뭐 80만큼 떨어진 위치로 또 가능하겠죠. 이동, 물체 선택, 위치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좌표로 옮길 거니까. 그러면 바깥쪽을 찍어주고 꺽쇠 120도 엔터. 그럼 120도 방향으로 얘가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 60 엔터 하면 120도 방향으로 60만큼 옮긴 게 되겠죠.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경우예요. 이 원을 값은 잘 모르겠고 이 거리만큼 아래로 내려줘, 이렇게 쓰는 경우예요. 여기 거리값은 여기 거리값을 잰 다음에 아래쪽으로 옮긴다,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거리값을 재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move, 물체를 선택하고 원점을 여기를 잡으면 되죠. 여기에서 이만큼 거리 떨어진 거를 옮겨줘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점을 여기를 찍고 이렇게 옮기면 이만큼 떨어진 위치로 옮겨진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스냅이라고 하는 걸 좀 강조했던 게 실제 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서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쓴다고요. 여기에 있는데 이 원을 여기에서 여기 정도까지 옮겨줘, 이렇게 쓴다고요. 실제로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겠는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의 도형이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원을 여기에서 미드 포인트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까지 옮겨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실제 제도하다 보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물체의 위치, 스냅과 스냅을 이용해서 다른 위치에 떨어져 있는 거리값만큼 옮기는 방식, 이것도 진짜 많이 쓰니까 이 방법을 좀 잘 응용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원의 위치에서 이렇게 옮긴다, 이거는 매우 쉬운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실제로는 다른 거리만큼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요 대각선 거리만큼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나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옮겨줘 라고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체를 그려보면 저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잘 기억하셨다가 상황이 되면 의도적으로 좀 많이 써보세요. 좌표값 넣는 것도 잘 안 써요. 물체의 위치를 잡고 위치로 옮긴다, 이런 경우는 있긴 한데 그거는 확실한 기준이 있을 때, 근데 그 옆에 있는 기준만큼 옮길 때, 이럴 때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해주시고 사각형 그대로 두시고 카피 명령어 해볼게요. 복사. 이거는 이동이랑 사용 방법이 동일해요. 100% 동일합니다. 근데 원본을 옮기는 게 아니고 복사본을 옮겨주는 기능이에요. 복사본을 옮겨주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C5. 그래서 C5 스페이스바. 그러면은 옮길 물체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원점을 잡겠죠. 원점을 잡는데 위쪽을 잡아도 동일하겠죠. 여기를 잡아서 미드 포인트만큼, 엔드 포인트만큼. 그리고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잡아서 여기에서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이렇게 복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 원을 그렸잖아요. 2번 그렸잖아요. 옆에 가서 또 그리지 마시고 복사하시란 얘기예요. 이제 복사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 잘 그리시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응용하시면 되고, 요번에는 회전 해보겠습니다. 회전은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수직으로 크기 필요 없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생겨있는 뭐 깃발처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되셨으면은 회전, 영단어도 거의 다 아시죠? 이거를 거의 다 아시죠? ROTATE, 로테이트. 단축키는 RO. 회전이라는 명령어, 단축키 RO인데 얘도 똑같아요. 내가 물체를 돌리겠다, 회전하겠다 라고 하면 얘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회전할래요? 그러면 뭘 회전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소를 선택하라고 뜰 거란 얘기예요. 이 물체를 회전할게 라고 선택하면 회전이니까 어느 점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몇 도를 회전할래? 이렇게 물어볼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회전에서 중요한 거는 회전의 원점을 지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명령어 진행 순서는 예상이 돼요. 회전할게, 요거를 어디를 기준으로 몇 도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원점이 중요해요. 왜냐면 원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돌릴게 라고 하면 물체는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원점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잡게 되면, 여기를 잡고 회전할게 그러면 이 물체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원점을 어디에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모양이 다를 건데 걔를 잘 예측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R5 스페이스바. 그럼 물체를 선택하세요 라고 뜨니까 이거 다 회전할 거죠.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선택했으니까 스페이스바. 그러면 얘가 지금 묻는 거는 회전의 중심점을 어디를 쓸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해 볼게요. 그럼 여기를 찍으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돌릴게 라고 하면 클릭하면 얘가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럼 지금 묻는 거는 몇 도 돌릴래? 몇 도 회전시킬래?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이때 각도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각도계는 항상 왼쪽 방향으로 읽죠. 각도계 90도, 60도 이렇게 읽잖아요. 결국 얘는 똑같아요. 이렇게 돌리고 싶으면 마이너스 60도, 이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60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60 하면 이렇게 돌아갈 거란 얘기가 되고요. 그냥 60 하면 요 물체가 여기를 기준으로 60도 이렇게 돌아갈 거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60 엔터, 60도 돌아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R5 스페이스바 물체 선택. 요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돌릴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얘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릴 겁니다.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60도 방향으로 돌리셔야겠죠. 원점 여기 찍어주고 요 방향으로 돌릴 거니까 이쪽이 항상 0도예요. 이렇게 돌릴 거니까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입니다. 로테이트, 물체 선택,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회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회전 중심점을 어디를 찍느냐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 도형을 이쪽 방향으로 돌리고 싶대요. 이렇게. 그러려고 치면은 각도를 알아야죠. 여기서 여기 요선에서 요선이 몇 도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위치로 돌리겠죠. 그럼 각도를 재야 돼요. 그러려면 기준선을 그어야 되고 치수명령어로 각도가 몇 도인지를 잰 다음에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운 나쁘게도 각도가 소수점이 나온대요. 이거 반도체라고 칠게요. 반도체. 나노미터 단위로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몇 개까지를 내가 기억한 다음에 돌려야 되는가가 문제가 돼요. 근데 운 나쁘게 소수점이 얘가 뭐 120개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은 못 돌려요. 이런 거는 그냥 정확하게 돌리기 위해서 치수로 각도를 잰다? 소수점이 막 끝도 없이 나온다? 그럼 몇 자리까지 내가 써야 되는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옵션을 반드시 기억해서 쓰셔야 됩니다. 로테이트에서는 이렇게 물체 선택한다, 원점 지정한다, 각도 입력한다. 요거는 매우 기본이고 이 명령어를 반드시 쓸 줄 아셔야 돼요. 로테이트, 물체를 선택하시고 원점을 클릭해 준 다음에 이거 각도로 돌리려면 답이 없죠. 각도로 돌리려면 답이 없는데 이때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옵션 중에 레퍼런스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레퍼런스라는 옵션을 쓰시면 R이라고 넣을게요. R. 그러면 얘가 다시 지정하라고 떠요. 원점을 다시 지정하세요 떠요. 그래서 그때 여기를 지정하고 이 물체의 0도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라고 찍어줘요. 두 번째 점을 여기를 찍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 모서리 방향이라는 스냅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각도로 돌릴 때 30도, 20도, 15도 돌리는 거 이거는 기본인데 지금 하는 예를 반드시 숙달을 시켜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모르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저는 자주 써요. 각도 입력해야 되는 경우보다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렇고요. 얘를 안 쓰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기능 쓰실 때 어디를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 그 참조값을 언제 넣는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로테이트 한 다음에 그 옵션을 지금 넣는 건가?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물체를 선택하고 원점까지 찍으셔야 돼요. 원점을 찍고 나면 그때서야 레퍼런스라는 옵션이 보여져요. 그래서 옵션에서 참조값을 언제 넣는지 얘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값이 있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옵션을 언제 넣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못 쓰시거든요. 원점까지 찍으신 다음에 R 그리고 다시 원점을 찍고 방향을 지정해줘요. 이 물체의 방향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찍어주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순서를 좀 기록을 해두셨다가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솔직히 이 선을 그릴 때 꺽쇠 집어넣고 각도 계산해서 넣는 거 사실 귀찮잖아요. 꺽쇠 넣는 거 자체도 귀찮은데 만약에 이 선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수직선을 그려놓고 로테이트 물체 선택 원점 지정하고 마이너스 30도 하면 돌아갔겠죠. 왜냐면 얘가 아까 전에 여기 사이 각도가 30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30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선도 대각선 그리는 거 귀찮다 그러면 수직선 그려놓고 로테이트 원점 지정해주고 요번엔 오른쪽으로 30도죠. 그러면 그냥 30 이렇게 해서 그리셔도 이젠 됩니다. 꼭 꺽쇠 넣지 마시고, 꺽쇠보다는 로테이트 명령어가 당연히 좋은 명령어고 더 자주 쓰자는 명령어니까 웬만하면 이제 꺽쇠 쓰지 마시고 이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회전을 좀 쓰십시오. 회전. 자, 이렇게 되고요. 요게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아까 참조값을 쓰는 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기능이라면 실제로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물체를 현재 누워 있을 건데 이 물체를 90도 방향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또는 이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각도를 넣는다.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그 이쪽 방향을 지정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또 기준선을 그어 놓든지 이쪽에 있는 물체가 있든지 스냅을 잡을 수 있는 위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로테이트 물체를 선택하고 원점 지정한 다음에 참조를 써요. 참조를 쓰는데 원점 물체의 0도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잖아요. 여기 수직 수평 그러면 키보드 F8번 이렇게 돌릴 수 있죠. 그래서 키보드 F8번을 이용해서 수직 수평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되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이제 건축이든 토목이든 이런 거 보면은 이물체가 있으면 얘가 180도 돌아가 있는 방향으로 회전 이런 건데 180도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스냅해서 찍으시는 게 당연히 편하죠. 로테이트 한 다음에 원점을 찍고 180도 방향을 한다 그러면 참조값을 안 써도 돼요. 지금은 수직이니까. 그러면 그냥 F8번 키는 거죠. 180 엔터보다는 F8번 키고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편하죠. 얘가 훨씬 편하잖아요. 이렇게 방향만 지정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각도 입력하는 것보다 당연히 많아요. 저희가 물체를 회전할 때 90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45도, 30도, 25도 돌리는 경우보다 나중에 실무에서 써보시면은 90도 방향, 180도 방향 이렇게 돌릴 경우가 훨씬 많아요. 270도 방향 이 직각으로 돌릴 방향 여기 훨씬 많으니까 F8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 수평 90도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보면은 회전은 없어요. 회전은 없는데 복사는 좀 쓸 수 있습니다. 복사
복사는 좀 쓸 수 있고, 이거 말고 요거, 얘가 훨씬 복사를 많이 쓰거든요. 얘가 훨씬 복사를 많이 쓰니까 얘를 써볼 건데, 그냥 보셔도 복사 많이 쓰게 생겼죠. 그러면은 복사를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요쪽 부분에 이제 그 기준선을 그려야 되니까,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저라면은 요 선, 그 다음에 이 선도 필요할 거고, 여기에 있는 선을, 요 선을 옵셋해서 98mm 하면 위쪽에 있는 원을 그릴 수 있는 위치가 나올 거고, 수직선을 요 아래쪽에 보면은 70mm 있죠. 70mm 옵셋하면 이 원 그릴 수 있고, 70mm 옵셋하면 여기 그릴 수 있죠. 그리고 100mm니까 50mm씩 옵셋하면 여기, 87mm 옵셋하면 여기. 그래서 지금 있는 저 빨간 선만 그리면 서클, 복사, 서클, 복사 하신 다음에 이거는 탄젠트, 레디우스, 그리고 트림,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전부 TTR이에요. TTR. 아래쪽도 TTR입니다. 이제 이물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선만 잘 그리시면 돼요. 그 대충 크기 보니까 100mm, 뭐 150mm 이렇게 보면 대충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수평선을 뭐 한 200mm 정도 그리면 좀 클 것 같긴 한데, 대충 200mm에 이렇게 그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200mm씩 정도 그렸고, 옵셋을 해서 가운데 기준에서 98mm 위쪽 먼저 그릴 거예요. 여기. 그럼 이제 이거의 위치는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찾을 거니까 좌우로 70mm, 70 이렇게 해놓고, 더 옵셋하면 헷갈립니다. 아래쪽에 옵셋하면 선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건데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기 위해서 그냥 그릴게요. 서클, 지름 40. 이때도 값을 한 2개씩이나 3개씩 외울 수 있는 단위로 외우세요. 한 개 보고 그리고, 한 개 보고 그리고, 이러면 오래 걸리는데 원 2개 정도의 반지름 크기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사,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이때 F8번이 켜져 있으면 복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쪽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사는 됩니다. 되는데 F8번이 켜져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끄세요. 끄시고 복사.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서 옵셋 87mm 내려온 곳, 그리고 좌우 50mm, 50. 그 다음에 서클 30mm 하나, 50mm 하나. 그러면은 지름 30, 지름 50, 이렇게 2개 정도씩이나 3개 정도씩 외워서 하시면 편하죠. 옆에 있는 거 그리는 거보단 복사하는 게 나니까 복사. 그리고 중심선 때문에 탄젠트, 레디우스 찍을 때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원하는 위치 잘 안 찍힐 수 있거든요, 중심선 때문에. 그래서 뭐 배운 김에 레이오프, 레이온, 요 레이어 밑에 있는 아이콘 기능 얘네였잖아요. 한번 써보는 거죠. 뭐 LAY 오프, 이거 누르면 중심선이 꺼지겠죠. 그럼 그리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서클, TTR, 클릭 80, 스페이스바 TTR, 클릭 80.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쓰면은 아무래도 편해요. 왜냐면 반복이니까. 그리고 작업하기 편한 환경을 스스로 좀 만들면서 작업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트림 해서 자르시면은, 중심선 있었으면 아마 이것도 여러 번 클릭했을걸요. 중심선 있는 상태에서 잘라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아마 클릭하느라고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럴 바에 레이오프 한번 하면 되죠. 그리고 끝났으니까 레이 온. 그 다음에 종료하시면 되죠.